자, 이번 시간은 확률과 통계 과정에서 후반부 파트에 해당되는 통계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렇지? 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산확률 분포인데 용어들이 막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런 용어들에서 일단은 정확하게 그 용어들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치? 그에 대한 친숙을 먼저 친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치? 용어들이 낯설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통계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앞쪽에 했던 경우의 수와 확률 단어는 어려우면 어려웠지,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용어들에게 계속 용어들하고 계속 좀 친해지려는 노력만 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제 공식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워서 정확하게 쓸 줄만 알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내용들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통계라는 단원에서 조금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좀 해야 돼요. 물론 그때 배운 걸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면 문제 없지만 아마 대부분 다 까먹었을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통계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나오겠죠. 자, 거기서 우리가 용어들을 조금 보시면 처음에 뭐라 하면 별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별량. 별량이 뭐예요? 그렇지. 그 각각의 자료들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갖고 있는 값들이에요. 예를 들면 1학년 1반의 수학 성적 그러면, 그치? 1번 학생이 받은 성적이 70점, 2번 학생은 73점, 3번 학생은 56점. 이런 개개인의 점수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 자료들의 별량이 되는 거예요. 별량. 오케이? 별량은 각 자료들이 갖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별량들이, 그치, 각각의 자료들이 별량의 개수는 뭐 1개짜리도 있겠고 2개짜리도 있겠고 별량이 50개짜리도 있겠지. 1학년 일반 학생 수가 50명이면 그러면 별량의 개수는 50개나 되겠지. 자, 그렇게 별량의 개수가 많을 때는 우리가 그런 자료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 그 자료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야? 대표값이 필요한 거지. 대표값인가? 대표값인가? 대표값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대표값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뭐야? 그치? 평균, 반평균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근데 평균 말고도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이 있었습니다. 중앙값은 평균은 뭐야? 전체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 이런 거잖아. 전체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평균의 의미는 뭐냐면, 그치? 전부 각자의 점수가 다 다르지만 이들 점수가 모두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의 점수야. 그치? 잘 본 애들의 점수를 못 본 애들한테 조금씩 떼어줘서 전부 점수를 똑같이 맞추었을 때의 점수가 바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값은, 그치?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일렬로 세운 다음에 제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놈의 점수를 대표값으로 쓰는 게 중앙값이에요. 최빈값은 뭐냐? 말 그대로 제일 자주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은 한 70점밖에 안 되는데 63점을 받은 학생 수가 한 5명쯤 돼서 엄청나게 많아요. 동점자가. 그러면 이 63점이 바로 대표값으로 쓰이는 거야. 이게 최빈값이에요. 그치? 각각의 용도와 그 다음에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중학교 때 내용이니까 필요하시면 중학교 책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럴 친구는 없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별량을 하나의 대표값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학년 1반도 평균이 70점이래. 근데 1학년 2반도 평균이 70점이래. 그러면 이 둘의 자료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 평균은 70점이라 하더라도 1반 같은 경우는 애들 점수가 비슷해. 68점부터 72점 사이에 막 비슷하게 흩어져 있어. 골고루 성적이 분포한다고요. 근데 2반은 빵점도 있고요. 100점도 있고요. 근데 평균을 내보니까 70점이래. 막 성적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반의 자료는 평균은 똑같다더라도 자료의 분포 상태는 확연히 다르죠. 따라서 우리 대표값뿐만 아니라 자료가 흩어져서 분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야? 산포도입니다.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냐, 즉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서 분포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고요. 그 중에 가장 잘 쓰이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거였죠. 그치? 이런 개념들을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특히 우리가 평균, 그치? 그 다음에 분산, 이 표준 편차를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표값과 산포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분산, 표준표를 따로 한번 떼서 생각해 볼게요. 자, 평균은 우리가 약자 뭐야? 기호로 m이라 쓰는데 mean이란 뜻이죠. 자, 평균을 쓰는데 평균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뭐하니? 그치? 자료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잖아. 근데 만약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도수 분포표 기억나요? 그치? 예를 들면 이런 표가 있어요. 자, 하루에 이제 한 달에 읽는 책의 개수, 권수, 그렇지? 한 달에 읽는 독서량을 우리가 표를 나타내 본데, 그렇지? 독서량이 한 권인 사람, 한 달에 두 권 읽는 사람, 세 권 읽는 사람 있겠지, 그렇지? 근데 그런 인원수가, 그렇지? 인원수가 한 달에 한 권 읽는 사람이 5명이야. 한 달에 두 권 읽는 사람이 3권이고요. 한 달에 3권 읽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돼. 그래서 합이 몇 명이야? 10명이래요. 그치? 요렇게 각각의 별량을, 값을 갖는 그런 인원수 또는 자료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 그래? 도수라 그러지, 도수. 이렇게 표현한 거를 도수 분포표라고 했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줬을 때 우리가 평균은 어떻게 구했지? 평균은 어떻게 했냐면, 그치?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한 게 아니야. 1자리가 몇 명 있고요. 5명 있고요. 그치? 2권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고, 3명 있고요. 3권 있는 사람이 2명 있기 때문에 얘들을 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 얼마? 10으로 나눠줘야지 비로소 평균이 나왔잖아. 그치? 즉 도수가 주어졌을 때는 각각의 별량에다가 그 도수를 곱한 다음에 그거를 총도수의 합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쓰면 자, 첫 번째 별량을 x1이라고 그러고 그거의 도수를 f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량 x2의 도수가 f2고요. 그렇게 해서 n번째 별량의 도수 fn을 곱한 다음에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돼? 그치? x1과 x2와 해서 어디까지야? 미안. 도수의 총합이 분모된다. f1 더하기 f2 더하기 방방방방 해서 fn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평균이 되겠지. 그치? 자, 이때 이 도수들, 분모에 해당되는 도수의 총합을 그냥 편의상 large n으로 쓸게. 이게 뭐야? 전체 자료 개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뭘로 시그마로 한번 표현하면 그러면 평균은 시그마네. 분자로 표현하면 뭐야? xi fi가 되겠네. 그리고 그 i가 1부터 어디까지야? n까지겠지. 그거를 뭘로 나눠? 전체 n으로 나누니까 그 n은 상수니까 앞으로 쭉 빼야 되겠지? n분의 1로.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평균입니다. 그치? 각 별량의 도수 곱하고요. 전체 도수 n으로 나눠주시면 그게 평균이 된다고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3포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편차를 구했지. 편차. 자, 편차가 뭐였니? 각각의 별량에서 뭘 뺀 거야? 평균을 뺀 거잖아. 별량 빼고 평균이 편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가 평균보다 얼만큼 높고 얼만큼 낮은지를 판단하는 게 편차라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니? 그렇지. 편차의 총합은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 0이 된다고 했지. 평균보다 잘 본 놈, 평균보다 못 본 놈의 그 잘 본 만큼과 못 본 만큼을 다 합치면 당연히 0이 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돼.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편차를 이용하는데 편차들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평균을 구하려면 그 평균은 합이 0 되기 때문에 평균 항상 얼마 되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 되지 않고요. 편차를 뭐 해서? 제곱해서 평균을 낼 겁니다.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절대 0 될 일이 없지. 그치? 그래서 그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분산의 정의는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우리 말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산은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자,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니? 편차가 뭐가 되겠어? 그치? x1에서 평균 m을 뺀 게 편차. 그런 놈이 몇 개 있어요? f1개 있지. 그 다음에 x2라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놈의 도수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xn 빼기 m 곱하기 fn이 되겠지. 그치? 그놈의 평균이니까 그걸 다 뭘로 나눠? 도수들의 총합 위에서 n이라고 그랬지? 늘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네가 분산이 되고요. 늘 시그마로 이용해서 표현하면 그렇지. 시그마 i가 1부터 어디까지 n번째까지 xi에서 m을 뺀 거 그거에 fi를 곱한 거를 뭘로 나누시면 돼?
전체 도수 n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n분의 1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 이게 뭐야? 편차의 미쳤다. 미안합니다.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것들을 다 제곱을 해야 된다. 그치? 제곱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자,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그 도수를 싸그리 곱하고 그놈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n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했어요. 됐지? 이게 분산이야. 자, 분산을 통해서 우리가 뭐야? 자료가 얼마나 흩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근데 또 문제가 생겼네. 그러게 내가 지금 뭐야?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는 바람에 어때? 값이 뻥 튀게 됐지. 제곱하는 바람에. 그치? 값이 너무 크게 나온다고요. 따라서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뭐 하면 돼? 제곱근을 취해주면 되겠지. 그걸 뭐라 그러나? 표준 편차라 그래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뭐니? 그치? 분산에다 뭘 씌운 거야? 제곱근 루트를 씌운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네요. 이런 관계에 있는 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 그래. 그렇지? 그럼 표준 편차 구하려면 일단 분산부터 구해야 되고요. 분산 구하려면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평균이 나와야 되네요. 이런 순서로 우리가 대표값과 산포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야? 중학교 때 내용이에요. 그치? 자, 이걸 잘 봐두시고요. 당연히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다고. 됐지? 그래서 우리 교재도 앞에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네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그게 정리됐으면 여기에 넘어가시면 이제 뭐야? 여기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이제 어디 가시면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쪽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내용입니다. 자, 확률 변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확률 변수가 뭐냐면 그치? 확률이 딸려 있는 변수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치? 주사위를 몇 번 던져? 오케이. 5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자, 우리가 이 x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보면, 분명히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x 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뭐야? 1의 눈이 0번 나올 수 있고요, 1번 나올 수 있고요, 2번 나올 수 있고요, 3번 나올 수 있고요, 4번 나올 수 있고, 5번 나올 수 있겠지. 즉, x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5까지의 숫자야. 그치? 0부터 5까지 숫자가 될 수 있고요, x는. 자, 그때 만약에 x가 0이 된다면 그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1의 눈이 빵번 나올 확률이잖아. 그치? 그게 얼마니? 1의 눈이 빵번 나올 확률은 우리 독립시행 확률에서 5C 0 곱하기 6분의 1의 0승 1의 눈이 아닐 확률이 5번 나와야 되잖아. 그치? 만약에 x가 3이란 값을 가지면 5번 중에서 1의 눈이 3번 나와야 되네? 그럼 5C3 1의 눈이 3번 나오고요. 아닌 게 2번 나와야겠지. 6분의 5가. 그치? 이런 식으로 확률 x라는 놈은 그 값으로 0부터 5까지라는 숫자를 갖고요. 그치? 숫자가 대응되고요. 그 만약에 숫자들이 이렇게 0이나 3 같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확률들이 결정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x는 숫자가 계속 바뀌어갈 수 있는 변수고요. 그 변수에 어떤 숫자가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대응되는 확률 변수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 중에서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있잖아. 그치? 어떤 시행 중에서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수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정해지겠지. 그치? 그에 따라서 그 확률이 대응될 때 그 x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치?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는 대문자 x를 가지고 표현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 확률 변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확률 변수로 나눌 수 있어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산 확률 변수란 거는 말 그대로 이산,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연속은 다다닥 붙어 있다는 얘기야. 자, 이산은 탕탕탕 끊어져 있다고. 예를 들면 뭐야? 정수나 자연수처럼, 그치? 정수나 자연수는 어때? 1 다음에는 2, 2 다음에는 3 딱딱 건너뛰면서 수직선을 보면 알잖아. 그치? 수직선 보면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1 다음에는 2, 2 다음에는 3 이렇게 숫자들이 탕탕 건너뛰면서 끊어져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x,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정수나 자연수처럼
뚝뚝 끊어진 값들이, 즉 유한계의 값들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뭐야? 이걸 이산 확률 변수라 그러고요.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무슨 수야? 그치, 우리 실수. 실수는 뭔데? 수직선 전체잖아.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실수가 되는 거고요. 이들은 연속되어 있잖아. 그치? 그치? 확률 변수 x가 실수 값을 취할 때 우리가 이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야? 확률 변수 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하면 횟수 그러면 어때? 개수, 횟수 이런 건 다 뭐야? 자연수지. 그치? 개수, 횟수와 관련된 확률 변수들은 이제 이산 확률 변수 쪽이고요. 그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간. 그치? 시간 어때? 쭉 연속적으로 흘러가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의 키 이런 거는 키는 161, 162, 163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 161.1, 161.135 뭐 이렇게 얼마든지 다양한 숫자들이 그치? 모든 실수가 다 키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이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 장에서는 먼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를 먼저 보시면 이제 좀 지우셔야겠네. 이산 확률 변수는 그치? 확률 변수 중에서 자연수나 주로 이제 정수에 대응되는 정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인데 당연히 x가 어떤 하나의 숫자를 값을 갖게 되면 그에 대한 확률이 대응된다 그랬죠. 그치? 그러면 x가 하나 결정되면 그에 대한 확률이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도 뭐라고 할 수 있어? 함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자, 확률 p,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갖게 될 확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 있는 x가 하나씩 바뀌어 들어갈 때마다 확률도 하나씩 바뀌면서 들어오겠네. 그치? 무슨 관계라고요? 함수 관계라고요. 이런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가 바뀔 때마다 그때 따라서 확률이 결정되게 하는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름 붙어 있어요. 자, 왜 그랬냐고 묻지 마세요. 왜 질량이냐고? 그냥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이름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그 이산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을 그치?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쉽게 말하면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럼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있으면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그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또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일단 너도 역시 하나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 확률은 당연히 기본적인 확률의 성질, 확률의 크기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확률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1이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때? 시그마 pi지. 시그마 pi는 얼마다? 확률의 총합이니까 1입니다. 이런 것들. 됐음?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p, x, 확률 변수 x가 1과 3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세요 하는 거는 뭐야? 이렇게 범위를 주더라도 어차피 지금 x는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1과 3 사이의 x 값을 가질 확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1의 값을 가질 확률 더하기 x가 2의 값을 가질 확률 더하기 x가 3의 값을 가질 확률을 다 더하라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x의 범위를 준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그치? 자연수나 정수를 떼내서 그때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들의 합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와 그치? 그놈의 확률들의 관계를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로 나타냈는데 그거를 좀 더 보기 쉽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표를 만들 수 있겠지, 표를.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여기다가 써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그런 확률 변수 x가 어떤 x라는 특정 값을 가졌을 때 확률을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나가고요. 마지막에는 그들의 총합이고요. 확률의 총합은 얼마가 돼요? 1이 되겠다라고 표를 만드는 걸 확률 분포표라고 그럽니다. 확률 분포표라 그러고 자, 이렇게 어떤 확률 변수 x와 그때에 대응되는 확률의 관계, 즉 분포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 그러고 그걸 표로 나타내는 게 이 확률 분포표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자, 이런 확률 변수 x와 그들의 확률 사이의 관계인 확률 분포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고 그치? 그로부터 뭐 할 거냐? 그치?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분산과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복습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일단 만약에 문제가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확률 분포 표를 주고 우리가 이걸 구하라 그러면 이제 쉽게 구하는 거고요. 표가 없이 주면은 우리가 직접 표를 만들어 놓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 뒤에서 이제 어떻게 표를 만들지를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됐지? 스르르르륵. 자, 지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넘어가 보면 이제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그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 그랬는데, 자, 먼저 평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 x가 어떤 확률을 가질 때 그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그 평균이란 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기대값이라 그래요. 기대값. 자, 평균 다른 말로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뭐라 그랬니? 우리가 앞에서는 m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기대값이라는 의미에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x의 평균이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ex라고 씁니다. x의 평균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더라 하는 거야.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더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본 건 평균은 여기 있지? 여기서 평균은 뭐냐? 그치? 이처럼 도수 분포표로 줘 있잖아. 도수. 그치? 여기 있는 도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들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본 거잖아. 어떻게 구했니? 각각의 별량에다가, 그치? 거기다가 그놈의 도수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전체 개수로 나눈 거잖아.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지금 여기서 봐봐요. 자, n은 어차피 상수니까 얼마든지 안과 밖을 넘나들 수 있겠지. 그럼 xi 곱하기 n분의 fi로 쓸 수 있잖아. 근데 이때 이 n분의 fi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봐요. n이 뭐야? 전체 개수. fi는 그 해당 자료를 갖는, 해당 별량 값을 갖는 자료의 개수야. 전체 중에 해당 개수야. 이게 뭐야? 전체 중에 비율이지. 다른 말로 뭐야 이게? 확률이야, 확률. pi라고요. 그치? xi라는 값을 가지게 될 확률이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여기 5라는 거는 뭐니? 그렇지. 전체 중에 한 권을 읽는 사람이 인원이 5명이야. 그러면 확률 얼마 돼? 전체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한 권을 읽었을 확률은 10분의 5지. 그치? 이게 뭐야? n분의 해당 도수 fi가 되는 거잖아. 그치? 전체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두 권을 읽었을 사람일 확률은 10분의 3이지. 전체 중에 해당 도수. 이게 바로 뭐야? 확률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n분의 fi가 확률이니까 공간이 좀 없네.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어차피 확률 분포표에서는 그치? 도수 대신에 뭐가 주어지니까? 확률이 주어지니까 확률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려면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pi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뒤에 있는 저 노란색 박스가 pi니까 결국. 그치? 그래서 각각의 확률 변수 x랑 그놈의 확률을 다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 되는구나. 훨씬 간편해졌네. 그치? 확률 변수랑 그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온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시그마랑 이렇게 곱해지는 이 구조를. 요게 뭐라고요? x의 평균이잖아. 그치? 그러면 시그마 xipi는 x의 평균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따 뒤에 보시면 이런 것도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어디다 써야 되니?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가 나오면 너는 뭐야? 그치? 시그마 곱하기 평균이잖아. 누구를 평균 낸 거야? x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xi를 제곱해서 확률을 곱했으니까 x 제곱의 평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 pi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놈의 평균입니다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봐봐요. 아까 뭐라 그랬니? 아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럼 편차 제곱파 분산을 구한 식도 한번 봐봐요. 여기 n 있지? 여기 n 있지? n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네가 뭘로 바뀌어요? pi 확률을 바뀌지? 그러면 자 분산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빼기 m 제곱
PI로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너도 어때? 이런 구조잖아. 어떻게 읽을 거야? 아, 평균입니다. 녹색 박스 부분이 평균이니까 x 빼기 m 제곱의 평균입니다. x 빼기 m이 뭔데?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치? 분산의 정의가 바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치? x 빼기 m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시그마 땡땡 pi 있으면 아 땡땡의 평균입니다라고 읽어주시면 돼. 그치? 저런 구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그러면 결국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 즉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더라? 여기 본 것처럼 그치? 각각의 확률 변수랑 평균 확률들을 다 곱해서 더하면 즉 시그마 xi pi가 바로 뭐가 되겠다? 평균이 되겠다는 얘기야. 평균. 되겠습니까? 시그마 xi pi. 그치?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니? 이렇게 아까 표를 그린다 그랬잖아. x고 이거는 px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고 뭐가 들어갈 거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겠지. 그리고 여기 그때 확률이 들어가겠지. 합이고 여기 1이지. 그러면 평균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신나게 너랑 곱하고 신나게 너랑 곱하고 곱한 다음에 다 뭐 한다? 더하고 더해주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된다고요. 자, 평균 구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치? 표만 만들면 평균은 가볍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평균 다른 말로 뭐라고요? 기대값 EX라고 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이제 뭐 걸 차례야? 분산 구할 차례지. 분산은 뭐라 그랬니? 분산은 이제 영어로 VX, 분산, 그지? VX라고 하시고요. VX는 자, 뭐라 그랬냐?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지. 그걸 기호로 쓰면 평균이 누구야? E잖아. 누구의? 편차는 별량, 확률 변수 X에서 그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오케이? X 빼기 M이 편차, 제곱의 EX, E, 평균. 오케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요. 늘 시그마라고 쓰면 어떻게 되니? 시그마 i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xi에서 m을 뺀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면 pi가 붙으면 되겠지. 오케이?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근데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근데 계산하는 식은 따로 있어요. 자, 중학교 때 이걸 그런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 자, 분산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따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면 주어진 요 시그마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자, 전개하면 xi의 제곱 빼기 2mxi 더하기 m제곱, 그치? 여기에 pi가 곱해져 있겠지. 자, 시그마의 성질에서 따로따로 분리할게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제곱의 pi 빼기, 자, 2m은 빠질 수 있지. 시그마 밖으로 상수니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pi 됐지? 플러스 m제곱도 빠질 수 있으니까 m제곱 시그마 i부터 1까지 i가 1부터 n까지 pi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주어진 분산의 식을, 정의를 나타내는 식을 전개해서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분리했습니다. 자, 분리해놓고 보니까 요거는 뭐니? 요거는 그치? 아까 구조지. 너의 평균이잖아. x제곱의 평균이지. x제곱의 평균이지. 그치? 그럼 굳이 쓰면 그대로 써도 되겠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자, 뒤쪽 보세요. 2m 곱하기 너잖아. 근데 시그마 xi pi니까 네가 바로 뭐야? m이잖아, 평균. 그럼 앞에 있는 2m이랑 곱하면 넌 뭐가 되니? 빼기 2m 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봐봐. 시그마 pi가 있지. 확률의 합이야. 확률하면 얼마라 했어? 1이라 그랬지. 그럼 뭐야? 더하기 m 제곱 되겠네. 그럼 너 뭐야? 빼기 2m 제곱 더하기 m 제곱은 빼기 바로 그냥 m 제곱 쓸 수 있겠지.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x 제곱의 평균입니다. 제곱의 평균이고요. m 제곱은 평균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네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라 하냐면 제곱의 평균이니까 줄여서 제평 빼기 평균의 제곱을 줄여서 평제. 그냥 입에 붙이세요. 제평 평제로 분산은 계산합니다.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재평평제.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저렇게 기호로 쓰면 자, 제곱의 평균이니까 x제곱의 기대값에서 평균의 제곱 또는 x제곱의 기대값에서 평균 EX의 제곱을 뺀 게 바로 분산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 식의 표현, 시그마로 표현된 것들, EX로 표현된 것들 그 표현들이 눈에 쭉쫙 익으셔야 됩니다. 낯설기 때문에 분명히 눈에 익히고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분산 VX를 구했으면 이제 표준 편차는 뭐 하면 돼?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지. 그래서 루트 VX가 되겠고요. 그게 표준 편차로 해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씁니다. 시그마는 뭐 별거 없습니다. 6이라는 기호를 거꾸로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시그마 X 루트 분산입니다. 되겠죠?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한 준비를 다 했어요. 평균은 시그마 XI, PI. 그치? 그 다음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 제곱의 평균은 뭐가 되니? 다른 말로 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야? 확률 변수 x에 어떤 실수가 곱해지거나 또는 더해지거나 빼졌을 때 그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건데,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뭐 구조절하게 뭐 실 가지고 보이는 게 더 힘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수학 시험을 봤는데, 그치? 수학 시험을 봤는데, 자, 우리 세 사람의 A, B, C의 수학 점수가 20점, 30점, 40점이더래. 와, 형편없다. 그치? 그래서 부끄러워, 남들한테 보여주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번에. 아, 이거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각 점수에다가 플러스 20점을 해줄게. 플러스 20점 해줄게. 너는 얼마 됐어? 40점이 됐고, 너는 50점이 됐고, 너는 60점이 됐어요. 그러면 애초에 평균은 얼마였어요? 처음에는 평균이 30점이 평균이었는데 20점을 더해주니까 평균이 어떻게 됐어요? 평균도 똑같이 20점이 올라서 50점이 됐어요.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도 작아. 그냥 각 점수를 내가 2배 해줄게. 곱하기 2를 해준 거야. 자, 그렇다면 20점은 40점인데 30점은 60점이 됐고요. 40점은 80점이 됐어요. 자, 이때 평균이 뭐가 됐어? 그치? 40, 60, 80 평균은 60. 아, 평균도 몇 배 된 거야? 2배 됐네. 아, 결론. 평균은 각각의 별량들을 똑같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평균도 똑같이 같이 변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이번에는 표준 편차를 한번 볼게. 표준 편차가 뭐야? 평균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졌는지 나타내는 거랬지? 그럼 애초에 너는 얼마야? 30점을 기준으로 20, 4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이잖아. 근데 20점을 더했을 때도 어때? 50점 기준으로 40, 60이니까 너도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이야. 흩어져 있는 정도는 변화가 없지. 표준 편차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했을 때 표준 편차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2를 곱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이 돼버렸어? 20점이 돼버렸지. 2를 곱했더니 표준 편차가 얼마 됐어? 2배가 됐네. 그럼 표준 편차는 곱하거나 나눈 거에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네. 결론. 자, 어떤 확률 변수 x를 a배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했어요. 그럼 평균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ex인 평균도 그대로 a배 되고요. 그만큼 b만큼 더해지면 됩니다. 근데 자, 확률 변수 x를 a배하고 b를 더했을 때의 그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더하기 b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더하기 빼기는 영향을 안 받고요. 곱한 만큼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시그마 x에다가 곱한 a만큼 영향을 받는데, 자,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a가 양수가 곱해지든 음수가 곱해지든 양수값이 나오려면 앞에다 뭐만 씌워주면 돼?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표준 편차는 절대값 a배만큼 변합니다. 그러면 분산은 뭐가 되니?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지. 따라서 표준 편차가 a배 됐으면 분산은 제곱배니까 뭐야? a제곱배가 되겠습니다. a제곱은 당연히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자, 분산을 뒤에다 쓰는 게 좋아요. 책에는 분산이 먼저 나와 있는데 표준 편차를 하고 그놈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가 절대값 a배, 분산은 a제곱배에 변합니다. 더하기 빼기는 영향을 안 주고요. 평균은 모조리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때도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번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학교 내용이니까 쭉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예제 2번부터 보시면, 자,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확률 분포 표를 줬지. 그치? 이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EX는 뭐가 되겠어요? 아까 뭐라 그랬니? 다 위아래 곱하라 그랬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니 지금? 확률이 지금 a제곱 a 2a제곱으로 확률이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 확률이 안 주어졌을 때 또는 확률에 빈칸이 있을 때 그 빈칸을 채우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확률의 총합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된다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자, 확률들을 싸그리 더하면 그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2a제곱이 1이란 얘기야. 3a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은 0이란 얘기지. 1, 3, 1, 1. 띵.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이야. 근데 a가 확률인데 음수가 나올 수 있니? 없지. 답은 얼마야? a는 3분의 1이에요. 됐지? 그러면 확률이 먼저 구해지면 너는 얼마가 되고요? 9분의 1이고요. 너는 얼마예요? 3분의 1이고요. 너는 3분의 1이고요. 너는 9분의 2예요.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 합이 1이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구해졌으면 어떡할까요? 이제 평균은 뭐네? 3 곱하기 9분의 1 됐지? 더하기 6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2 곱하기 9분의 2 요거 계산 다 해주시면 평균이 나옵니다. 그럼 얼마 나오니?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8 그러면 3분의 1 3분의 8 더하면 3 6 얼마야? 답은 8이 되겠네. 평균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기대값이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자, 그때 분산 구해볼까요? 분산 vx는 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평균의 제곱과 제곱의 평균을 뺀다 그랬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랬지. 그럼 먼저 뭐라 돼? 제곱의 평균이 필요한 거야. 즉 이 x제곱을 먼저 구하셔야 돼. 자, 그럼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할 거니? 당연히 이 있는 x를 먼저 제곱합니다. 3의 제곱 9, 6의 제곱 36, 9의 제곱 81, 10의 제곱 144랑 그럼 그놈의 평균이니까 그놈이랑 뭐하다? 확률이랑 곱하면 되겠지. 9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36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8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44 곱하기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너를 다 계산하면 1 더하기 12 더하기 27 더하기 9일은 9, 9, 54 얼마야? 32가 되겠네. 다 더하면 얼마니? 13, 40, 72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분산은 제곱의 평균 72에서 평균의 제곱, 평균이 8이니까 제곱이면 64를 뺀 8이 바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표준 편차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 루트 8, 2 루트 2가 표준 편차가 되겠네요. 자, 힘들지 않지? 계산 문제예요. 자, 미리 얘기했는데 통계 단어는 계산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계산해서 복잡해서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계산에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뭐니?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만드시면 돼. 자, 확률 분포표를 만들 때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가는 값의 범위 먼저 구해야 돼.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될지를 먼저 찾고 그에 따른 확률을 그 다음부터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자, x가 뭔지를 볼게. 1, 2, 3, 4 숫자 각면에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 바닥에 닿은 두 면의 숫자의 합을 x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 x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양쪽에 둘 다 1 나오면 합은 2부터 시작하겠지.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요. 5도 될 수 있고요. 6도 될 수 있고요. 7도 될 수 있고요. 양쪽에 둘 다 4, 4 나오면 8까지 나올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자, 이제 준비됐지? 쭉 해서 이제 표를 딱 만들면 돼. x가 될 수 있는 거는 자, 2, 3, 4, 5, 6, 7, 8. 어이, 많다. 그지? 그리고 합이 오겠지. 답은 1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 확률이 옵니다. 자, 그러면 2가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니? 각각이 4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6이야. 그럼 16분의 2가 나오려면 1, 1 나오는 한 가지밖에 없네. 16분의 3이 나오려면 1, 2, 2, 1 두 가지야. 4가 나오려면 1, 3, 2, 2, 3, 1. 5가 나오려면 1, 4, 2, 3, 3, 2, 4, 1. 6이 나오려면 4까지니까 2, 4, 3, 3, 4, 2. 세 가지네. 그럼 당연히 너는 두 가지고요. 너는 한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을 다 계산하시면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하려면 너 구한 확률들을 싹 더한 게 오른쪽에는 1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 아마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평균과 분산 구하면 되겠지. 그렇지? 평균은 위아래 다 곱해서 더해 주시고요. 분산은 제곱해서 곱해서 더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이거는 직접 계산 문제니까 직접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4번. 자, 4번 뭐라 되니? 흰 공 3개, 금은 공 3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 개수로 확률 변수 x라 그러자. 그럼 뭐야 또? 표가 필요하네. 표가 필요하네. 그지? 그럼 자, 일단 x가 가질 수 있는 거 뭐니? 3개 꺼내는데 나오는 흰 공 개수는 당연히 안 나올 수 있고요. 1개 나올 수 있고요. 2개 나올 수 있고요. 3개 다 나올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자, 이렇게 해서 x 그러면은 0이 될 수 있고요. 1이 될 수 있고요. 2가 될 수 있고요. 3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확률 구해볼게요. 자, 분모는 뭐가 돼요? 분모는 당연히 전체 공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낼 거야? 3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가 분모가 될 거고요. 분자는 자, 그 중에 흰 공이 빵개가 되는 경우의 수야. 흰 공이 빵개가 되는 거는 금은 공 3개 중에서 3개를 다 꺼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 되는 확률은 6시 3분의 맞지? 자, 흰 공이 1개 되려면 흰 공 3개 중에서 1개를 뽑고요. 금은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시면 되겠지. 자, 이가 될 확률은 6시 3분의 금은 공, 흰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 금은 공은 3개 중에서 1개를 뽑으면 되고요. 마지막 3개가 될 확률은 6시 3분의 흰 공 3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아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너는 얼마야? 6시 3이 얼마야? 6, 5, 4 3팩 6 얼마야? 20분의 네 20분의 3시 3은 1 너는 20분의 3, 3은 9 너도 20분의 9 너도 20분의 1이 되겠지. 그럼 확률 합이 얼마 되니? 그렇지? 1 제대로 구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때 뭘 구할까요? EX를 한번 구해볼까요? EX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위에 0 곱하기 20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0분의 9 더하기 2 곱하기 20분의 9 더하기 3 곱하기 20분의 1이에요. 그럼 어차피는 0이고요. 20분의 9 더하기 20분의 18 더하기 20분의 3 그럼 얼마? 20분의 30이니까 2분의 3이 평균이 되겠네. 그치? 어떻게 계산인지 책을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2분의 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야? 분산 구해야 되지? 분산 구하려면 뭐냐? x제곱의 평균이 먼저 와야 되네. 자, x제곱의 평균은 니들 먼저 뭐 한다고요? 제곱해서 0, 1, 4, 9랑 곱해주시면 되겠지, 확률을. 그러면 20분의 0 곱하기 20분의 1이고요. 더하기 1 곱하기 20분의 9고요. 더하기 4 곱하기 20분의 9고요. 더하기 9 곱하기 20분의 1입니다. 그러면 20분의 0 더하기 9 더하기 36 더하기 9 20분의 18 54가 되겠네. 20분의 54는 얼마니? 20분의 54는 10분의 27 10분의 2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분산은 제곱의 평균 10분의 27에서 평균의 제곱 4분의 9를 빼면 되고요. 20분의 54 빼기 45 따라서 얼마? 20분의 9가 분산이 되겠네. 자, 됐지? 근데 이제 문제는 건 뭐야? 누구의 분산을 평균과 분산을 구했어?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했지? 근데 y가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2x 플러스 1이지? 그럼 아까 배운 대로 2배하고 1을 더했으니까 원래 평균도 어떻게 되니? 그치? 우리가 니놈의 평균도 원래 평균의 2배하고 1 해주면 되지. 그러면 원래 평균이 얼마였으니까? 2분의 3이었으니까 그걸 몇 배하고 2배하고 1을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vy는 v 2x 플러스 1이니까 분산에서는 뭐야? 더하기를 신경 안 쓴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분산은 제곱배라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가 2배 되었으니까 분산은 몇 배? 제곱배인 4배가 될 거야. 원래 분산은 얼마야? 20분의 9인 4배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5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폈어요. 그치? 자,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그치?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치? 그리고 확률 변수의 어떤 변화, 그치? 어떤 특정한 수가 곱해졌거나 더해졌을 때의 그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의 변화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많이 보시면서 개념 부분도 많이 읽으시면서 먼저 친해지도록 노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말이에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계속 낯선 게 나올 겁니다. 친해지셔야 돼. 알겠지? 자, 그거 약속하시면서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이어서는 이항분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